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7,408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12,000여 명 줄었습니다. 이번 주 내내 확진자 수가 10월 중순 이후 13주 만에 최소를 기록하면서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지 오늘로 3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국내 확진자는 3천만 명에 육박하고 이 가운데 3만 3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완화됩니다. 2년 3개월여 만에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지만 병원과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처음 맞는 설 연휴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오늘 오후부터는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설 연휴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연휴 하루 전날과 낮 시간대 졸음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절기상 대한인 오늘 낮부터 북서쪽에서 한기가 밀려오면서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는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예상되고 눈도 자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30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중대본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는 30일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2020년 10월 13일 시작된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가 2년 3개월여 만에 해제됐습니다. 한 총리는 그러나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의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의무화 정책은 2020년 5월 26일부터 적용돼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 거라며 고령층을 비롯한 고위험군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 언제든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7,40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12,000여 명, 2주 전보다 29,000여 명씩 줄었습니다. 금요일 발표 기준으로 지난해 10월 21일 이후 13주 만에 가장 적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27,314명, 해외 유입은 94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453명으로 사흘 연속 4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사망자는 30명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3년 동안 3천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처음 확진자가 나온 이후 지금까지 2,992만 7,900여 명이 코로나19에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는 설 연휴 기간에 3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미확진 감염자를 포함하면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최근 질병관리청의 항체 양성률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3만 3천여 명입니다. 지난 3년간 모두 7번의 대유행이 찾아왔고 지금은 7차 유행이 안정된 상황입니다. 중국 방역당국은 발열 환자 수가 정점을 지나서 절반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무원 연합방역기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전국의 발열 진료소를 찾은 환자 수가 지난달 23일 정점을 찍었고 지난 17일엔 최고치 대비 9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 응급실 환자 수는 지난 2일 정점에 도달한 뒤 17일 정점 대비 44% 줄었고 코로나19 중증 환자 수는 지난 5일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서 17일 최고치 대비 44.3% 감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음력설, 춘제 풍경은 제로 코로나 폐지와 함께 3년 전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양 선물 꾸러미가 의약품으로 대체되고 사망급증에 따라 쓸쓸한 명절을 보내야 하는 등 새로운 풍속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3년 만에 평년의 모습을 되찾은 중국의 춘제 귀성행렬. 올해 달라진 점이 있다면 명절 선물 꾸러미가 약보따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춘제 인구 대이동을 계기로 도시에 집중 공급됐던 의약품을 농촌으로 분산하는 캠페인 성격도 띱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농민공 손에 의약품 꾸러미를 쥐어보내는 겁니다. 这个药必须带回去，就是扔点东西也得带回去。这个药，关键这个药是家里面急用这个药。 농촌 지역의 의료 자원을 확충하는 건 새해 시진핑 주석의 특별 주문 사항이기도 합니다. 农村医疗条件相对薄弱，我最担心的是农村和广大农民朋友。 제로 코로나 폐지로 귀성행렬은 작년에 갑절로 뛰었지만 코로나19 발병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7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염 확산에 따라 계속 병원 신세를 져야 하거나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내 더 씁쓸한 명절을 보내야 하는 집들도 많습니다. 3 close relatives and 1 close family friend who have passed away since early December. 중국 당국이 공식 발표한 최근 한 달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약 6만 명. 그러나 병원 밖 사망 사례는 집계에서 빠져 있습니다. 새해 인구 통계에선 작년 12월을 빼고도 전년 대비 사망자가 27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否介绍一下12月份中国死亡人口。人口抽样调查的时点是每年的11月1号的0点。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아간 중국의 춘제 풍경. 그 이면엔 감염 확산에 따른 새로운 풍속도가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도 올해를 코로나19 이전 생활로 돌아가는 원년으로 삼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올 봄부터 코로나를 계절성 독감 수준으로 관리해 실내 마스크를 벗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1월 16일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남성이 일본 내 첫 코로나19 감염자로 확인됩니다. 그 다음 달 대형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은 3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사태의 서막이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올해야말로 평상시에 일본으로 돌아갈 때라며 감염병에 대응하는 사령탑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感染症に適切に対応するため感染症危機管理統括庁やいわゆる日本版 CDC の設置などのための法案を次期国会に提出をいたします。 일본에서 코로나19는 5단계 감염병 구분 가운데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와 함께 두 번째로 높은 항목에 포함돼 엄격한 규제 아래 있습니다. 이것을 올 봄부터 가장 낮은 5단계로 바꿔 계절성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일본 정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걸려도 격리하지 않아도 되고 전액 정부가 부담해온 의료비 지원도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일상이 된 실내 마스크도 증상이 있거나 고령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시행에 들어갈 경우 사회경제 활동에 있어 큰 변화지만 강력한 변이 출현 등 상황이 악화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多種類のがですね、同時にこう増えてきているような感じで、どこが本当に置き換わっていくのかというのは混沌とした今状況になってますので、だらだら続いているという状況があるんだと。 올 초 20만 명을 넘었던 일본 내 감염자 수는 최근 10만 명 안팎으로 줄었지만 사망자는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일본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구체적인 시기는 이번 유행을 언제쯤 뛰어넘을 것인지가 가늠하게 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이번 설 연휴에는 날씨가 썩 좋지 않습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에 눈의 강풍까지 악천후가 겹치면서 귀성 귀경길에 지장이 우려됩니다. 김진도 기자입니다. 설 연휴 첫날 날씨는 좋지만 중부지방에는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면서 한파특보가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날에는 한파가 주춤하는 대신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에는 눈이, 남부에는 비가 오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우려돼 성묘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날이 지나면 다시 한파가 찾아옵니다. 서울 낮 기온이 영하 1도에 머물며 한파가 시작하겠고 연휴 마지막 날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으로 최강 한파가 맹위를 떨칠 것으로 보입니다. 23일 이후부터는 북쪽에 찬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 수준의 매우 강한 추위가 예상됩니다. 강력 한파에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해안가와 해상에는 각각 강풍, 풍랑특보가 내려지겠고 백길과 하늘길이 막힐 가능성도 큽니다. 또 서해안과 제주도 등 섬 지역에는 폭설이 쏟아지면서 귀경길 교통 불편뿐 아니라 시설물 피해까지 우려됩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시판 중인 수면 건강 제품 10개 중 8개는 일반 가공식품을 수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면 관련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함유됐다고 광고한 제품도 있었는데 함량이 너무 적어서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스마트 기기 사용과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수면장애 인구가 늘며 관련 국내 시장은 3조 원 규모로 커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판 중인 294개 수면 건강 제품을 조사한 결과 79%가 일반 가공식품을 수면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내 제조 94개 제품 가운데 타트체리 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한 6개 제품은 수면에 도움이 되는 멜라토닌 함량을 표시하고 있었으나 불면증 개선 효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치 대단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되는 타트 체리는 일반 체리보다는 좀 더 시큼하고 덜 달아서 주로 이렇게 주스나 가루 등 가공식품으로 소비되는 일종의 체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멜라토닌 함량을 표시해서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제품들이 있었는데요. 불면증 개선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의미 있을 만큼의 멜라토닌 함량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국내 판매 수면 관련 제품 18건은 수면 유도 효과를 강조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3건은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게 광고했습니다. 13건은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고 7건은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를, 1건은 거짓 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직구로 판매되는 200개 제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33건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광고했고 36건은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게, 22건은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사이트를 차단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일본이 인류 최초로 탐사선을 보내 광물 시료를 가져온 소행성 류구의 탄산염 광물이 약 45억 년 전 태양계 형성이 시작되고 180만 년 이내에 태양계 외곽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추정되던 것보다 수백만 년 더 이른 겁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에 따르면 이 대학 케빈 맥키건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류구 광물 시료의 동위원소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과학저널 네이처 천문학에 발표했습니다. 류구는 광물 시료가 직접 확보된 첫 C형 소행성으로 지구 대기권을 통과한 운석과 달리 지구 환경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낮아 광물 입자의 화학 성분 분석을 통해 형성 과정은 물론 형성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 설 연휴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연휴 하루 전날과 낮 시간대 졸음운전 사고가 특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교통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강희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에 차량이 혼잡하게 뒤엉켜 있습니다. 화물차와 승용차 등 13대가 줄줄이 들이받아 모두 5명이 다쳤습니다. 호남고속도로의 한 터널 앞에서도 차량 11대가 추돌했습니다. 모두 설 연휴에 난 교통사고입니다. 명절에는 도로에 많은 차량이 몰려 사고 위험이 커지는데
이번 명절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 맞는 설 연휴여서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체 이동 인원은 2,648만 명으로 전년 설 대비 2% 증가하고 일평균 이동 인원은 530만 명으로 22.7%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안전운전에 유의하는 게 좋습니다. 최근 3년간 설 연휴 기간 자동차 보험 인명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설 연휴 시작 전날 교통사고가 가장 잦았기 때문입니다. 낮 시간대 졸음운전도 주의해야 합니다. 연휴 기간 사고 피해자 10명 가운데 6명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사고가 났는데 졸음운전 사고가 집중되는 시간대입니다. 설 연휴에는 동반 탑승자 수가 평소보다 좀 많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장시간 정체로 인해서 졸음운전을 하거나 그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기 쉬운 그런 시간대다 보니까 만약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갑자기 차량이 고장났을 경우 보험사 특약을 활용해 긴급 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한국도로공사의 무료 견인 서비스도 선택지입니다. 사고가 났다면 가장 먼저 경찰과 보험사에 차례로 신고해야 하고 스프레이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사고 현장을 보존해 두는 게 유리합니다. 손해보험업계는 이번 설 명절 자동차 고장과 교통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긴급 출동, 자동차 무상 점검 서비스 등을 위한 특별 비상대응 체계도 가동할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거리두기 없는 첫 설 명절을 앞두고 오랜만에 해외여행 떠나볼까 하고 준비한 분들 이전보단 많으실 텐데요. 일부이긴 하지만 긴급 여권용 종이가 동날 정도로 여권 발급 신청이 급증했고 해외여행 예약도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우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구청입니다. 해외여행을 위한 여권을 신청하고 또 찾아가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실제 코로나19 이후 거리두기 없는 첫 설 연휴를 앞두고 여권 신청도 급증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무비자 입국 재개도 한몫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방역 조치 중이었던 지난해 1월에 792건이었던 여권 신청이 12월에는 4,065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고 현재는 지난해 12월보다도 50% 이상 증가하여 지난 연말만 해도 3, 4일이면 손에 쥘 수 있었던 여권은 이제는 최소 8일에서 10일은 기다려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급한 경우 긴급 여권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일부 시군 구청의 경우 긴급 여권용 종이까지 동났습니다. 여권 신청 폭주에 직원과 접수 창구를 충원했어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지경입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대기 인원이 한 30명에서 50명까지도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분들이 식사도 좀 제대로 못하고 자연스레 해외여행 예약도 늘면서 여행업계도 분주해졌습니다. 코로나 직격타로 문을 닫은 곳이 수두룩했지만 이젠 회복세가 뚜렷합니다. 이번 설 연휴는 이미 여행 상품 예약이 대부분 마감됐습니다. 여행객 숫자로만 봐도 지난해 설 연휴보다는 수십 배에서 100배가 넘고 코로나로 세계 각국이 빗장을 걸어 잠그기 전인 2020년의 절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 설 연휴와 비교하면 약 70배 이상 증가했고 코로나 이전인 2020년 설 연휴와 비교하더라도 한 52% 회복된 상황입니다. 이번 설에는 모처럼 설렘 가득 북새통을 이루는 공항 풍경을 보게 될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명절 식재료 하면 쇠고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마블링이 화려하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고기 잘 고르는 법 김민성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명절을 앞두고 매 눈으로 마트 축산 코너를 서성이는 사람들. 똑같이 맛있어 보여도 막상 집으면 또 흠이 보여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고르고 고르다 보면 무슨 요리를 할지 처음부터 고민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번 명절에는 가족들이 다 모일 것 같아서 육전이나 갈비찜 같은 고기 요리 하려고 하는데 어떤 부위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가장 쉬운 건 구이용입니다. 선홍색이 좋고 지방이 굳어 나타난 무늬 마블링은 화려하면서도 섬세한 게 좋습니다. 현행 등급제는 구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탕이나 국거리 요리를 하실 때는 무조건 높은 등급을 선택하시지 마시고 요리 용도에 맞게 적절한 부위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갈비라도 찜용은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힘줄은 구웠을 땐 질기지만
삶으면 부드러워지고 요리의 맛도 풍부하게 합니다. 지방이 너무 많으면 찜용으론 어울리지 않습니다. 근막은 요리 전의 손질에 떼어내야 연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고기라도 보관을 잘못하면 아깝게 버리게 됩니다. 일회용 랩으로 감싸 공기를 빼고 지퍼백에 넣어 냉장 보관합니다. 진공 포장을 하면 최대 2주까지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미생물해 등에 의한 번식으로 인해 고기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보관할 때는 공기를 차단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리된 소고기는 생고기보다 빨리 상할 수 있으니 되도록 빨리 먹는 게 좋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미국 정부가 국가부채 한도로 채무 불이행 위기에 처하자 재무부가 당분간 정부 재량으로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조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해결책은 의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가부채 한도를 늘리는 건데 지금 여야 대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법으로 정해진 국가 부채 한도 31조 4천억 달러가 천장을 찍었습니다. 더는 빚을 낼 수 없게 돼 채무 불이행에 따른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올해부터 하원 주도권을 장악한 공화당이 국가 부채 한도를 늘리는 법안 통과에 반대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에 따라 미 재무부는 오는 6월 5일까지 임의로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특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제닛 옐런 장관은 미국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한 의회의 신속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쉽게 움직일 기세가 아닙니다. 민주당 정부가 세금을 부주의하게 쓰면서 미국 화폐 가치를 떨어뜨렸다며 부채 한도를 올릴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That's something nobody wants to do that. That's why we're asking let's change our behavior now. Let's sit down. He's the president.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지도부가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 사태를 볼모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요구하는 의료 사회 보장 프로그램 지출 삭감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I don't support cutting Medicare and Social Security. They're going to shut down the government by not providing the votes to pay our federal debt to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It'll be the first time in all of American history. 미국 언론은 재무부의 특별 조치로 시간을 벌긴 했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 감정의 골이 워낙 깊어 합의 도출은 쉽지 않으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오바마 행정부 때 국가 부채 한도 증액을 놓고 의회 대치가 길어졌을 당시엔 미국 신용 등급이 깎이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쳤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지만 오늘부터 이동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난해 설까지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설 연휴 기간보다 전날 교통사고가 더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오늘은 밤사이 눈비가 얼어서 살얼음이 만들어진 곳들이 많으니 교통안전에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안전한 귀성길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